그 대학 말입니다. 미국보다 오래된 그곳. 미국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가 위기일 때조차도 마치 한 편의 쇼처럼 만들어버리는 능력. 그리고 그 쇼의 스타는 언제나 그 남자죠. 도널드 J. 트럼프. 이번엔 그 조명이 향한 곳은 하버드 대학교. 1636년 설립. 미국이 나라가 되기도 전에 생긴 학교. 8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 그런 하버드가 지금 미국 정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 받지 마. 말도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그 기묘하고도 아주 진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왜 하버드인가? 왜 지금인가? 시작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이었습니다. 미국 대학가엔 곧바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번졌고 그 중에서도 하버드는 유난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려 30여 개의 학생단체가 연대 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유대인 학생, 동문, 기부자들의 거센 반발. 이건 반유대주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이었던 클라우딘 게이. 며칠간 아무 말도 없었고 나중에야 겨우 내놓은 메시지는 폭력과 파괴는 유감스럽다. 작심하고 늦은 발언. 그리고 이어진 건 청문회, 표절 의혹, 언론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결국 사임. 이때를 틈타 트럼프 캠프가 칼을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문제 아니다. 안보의 문제다. 그리고 하버드는 공식 타겟이 되었습니다. SEVP 박탈. 그게 뭐길래? 미국 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F1 비자도 발급 못 받고 등록도 못 합니다. 하버드의 유학생 수는 약 6,800명. 그중 다수는 박사과정, 연구원,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죠. SEVP 자격을 박탈당하면 재학생은 편입, 귀국, 중단 중 퇴길, 입학 허가받은 신입생은 등록 불가, 비자 발급도 전면 정지. 결국 미국 최고의 대학이 국제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트럼프 측이 내세운 이유는 3가지. 반유대주의, 안보 위협, 친중국 성향.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버드가 가장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타겟 1호가 된 겁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가만히 있었냐고요? 아닙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하버드보다 훨씬 격렬했고 스탠퍼드 대학교는 단식 농성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하버드만 정도준했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상징성. 다른 대학들은 연방정부 압력에 일부 협조했습니다. 시위자 명단 제출, 마스크 착용 금지, 경찰력 배치 강화. 하지만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죠. 법적 의무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 정치권 입장에선 이건 정면 도전. 트럼프 쪽에선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내 말 무시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그 나라. 중국. 이쯤에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미국 정치 스릴러의 클리셰 같은 존재죠. 트럼프는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과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문제된 건 XPCC와의 협력 관계. 이 조직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인권 탄압으로 미국 제재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2024년까지 XPCC와의 연구 교류를 유지했습니다. 거기다 핵폭탄급 이슈, 찰스 리버 사건, 하버드 화학과장, 나노과학계의 권위자. 하지만 그는 FBI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천인계획 자금 수령, 소득 미신고, 거짓 진술. 트럼프 진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하버드가 미국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있다. 하버드는 정말 그렇게 좌파인가? 보수 진영에서 하버드를 보는 시선은 간단합니다. 좌파 엘리트 본진. 2023년 하버드 크림슨 교수진 조사 결과 80% 이상이 자신을 리버럴이라 밝혔고 학생은 약 70%가 같은 성향이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본인도 과거 하버드 입시에서 탈락. 아들 배런 트럼프도 불합격했다는 루머는 보수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교육도 정치도 아닌 복수극. 돈, 네, 큽니다. 하지만 원칙은 더 큽니다. 하버드의 연간 수익은 약 65억 달러. 이 중 유학생이 기여하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만 약 6억 달러. 그런데 트럼프는 말합니다. 연방 연구비 22억 달러도 끊겠다. 합산하면 약 28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 하버드는 이걸 단순한 재정적 위협이 아닌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는 명령 유예를 받아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버드의 선택 따를 것인가 싸울 것인가. 하버드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정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388년 된 정신을 지킬 것인가? 하버드는 말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1636년 설립 당시 존 하버드가 남긴 철학의 뿌리 내린 말입니다. 이건 하버드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교육기관과 지성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식은 권력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이건 하버드만의 싸움이 아니다. 하버드와 트럼프의 충돌은 단순한 대학 하나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헌법적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민자 권리, 학문 독립성. 오늘은 하버드지만 내일은 예일, 스탠퍼드, MIT, 그 다음은 여러분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상은 교육기관뿐 아니라 언론, 연구소, NGO, 도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총장의 표절 의혹 25건, 중국과의 모호한 관계, 위기 대처의 미숙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결정은 학문과 진실을 지키려는 선언이며 윤리적 행위입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단지 유학생이 아닙니다. 암치료, AI 연구, 기후변화 대응에 쓰이는 22억 달러가 함께 날아가는 문제입니다. 하버드는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감수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식의 공동체는 침묵하는 공동체인가? 하버드는 이미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